네, 오늘도 한번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편을 좀 다루기로 할 텐데 오늘은요 거래량을 한번 다뤄볼게요. 거래량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보통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3요소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예요.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차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세 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게 거래량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실전에 연결되지 못하는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실전에서 필요한 주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편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 오늘의 목표는요 이 세 가지를 익혀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목표는요. 1원칙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2원칙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 제3원칙 거래량이 크면 신뢰도가 증가한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매매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거래량이 중요하냐, 거래대금이 중요하냐, 거래대금이냐, 거래량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던지기 전에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거래량 1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거래량 1이 발생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일주를 매수했다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일주 매수를 했다는 거고 누군가는 이 매수자에게 팔아야 되겠죠. 1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따지면 지금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짜리 한 주가 매수를 누가 주문을 넣고 누군가는 또 한 주를 매도를 주문을 넣었어요. 둘이 체결이 되죠. 그럼 이게 거래량 1이에요. 이해되시죠? 거래대금 1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만 원. 그 거래대금 1억이 발생했다는 거는 10만 원짜리가 1000주가 발생해야겠죠? 그럼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매수를 1억을 넣었으면요. 누군가는 매도가 1억이 됐겠죠? 그렇죠? 매수하려는 사람이 1000주 주문을 넣으면 10만원짜리, 그러면 1억 매수를 되려면 매도자가 1억이 생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1억 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1000주가. 그럼 이 둘이 1억씩 체결이 됐어요. 누군가는 1000주 매수하고 누군가는 1000주 매도하고. 그럼 이때 거래대금 1억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은 1이 발생했잖아요. 여기 위에서는요. 근데 밑에 거래대금은요 1억이 발생하려면 결국에는 1000주가 거래가 터져야겠죠. 거래량이요 1000주. 그래서 거래량은 1000주겠죠. 여기서 따지면 1억이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금액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가의 움직임의 신뢰도는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중 어떤 것이 중요할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주가 움직임의 신뢰도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주가가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맞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지지저항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저항이요. 이런 지지저항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주가 움직임에 예측하고 지지와 저항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지와 저항이 잘 맞는다는 게 이제 제가 말했을 때는 주가 움직임 신뢰도라는 뜻이고, 그 신뢰도는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질문은요 이렇게 봐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봐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돼요. 400조, 그쵸? 근데 보통 하루 평균 그런 거래대금은요 한 1조 정도가 돼요. 최근에 보시면. 그러면 1조가요 시가총액 대비 40분의 1이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일봉 안에 있는 하이 캔들 있잖아요. 하이 캔들의 움직임이 지지장이 잘 안 맞아요. 거래대금은 크지만, 거래대금은 절대 거래대금으로는요 절대 거래대금으로는요 제가 1조 정도면 4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는 거래대금이 작은 거예요. 근데 1조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서현이화를 한번 보시면요. 서현이화라는 캔들이 일본 캔들이 최근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지저항이 잘 맞아요.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지만 서현이화 거래대금은요. 당일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시가총액은 6천억인데 3천억 정도가 당일 나왔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일본 캔들 안에 있는 하위 캔들 있잖아요. 이 하위 캔들이 지지저항이 잘 맞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가 크잖아요. 3천억보다 하루 거래대금이. 근데 왜 이게 더 잘 맞을까요? 지지저항이. 시총 대비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이에요. 시총이 6천억인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도 지지저항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량도 중요해요. 절대적인 거래량이 커야 되긴 하지만 거래 대금도 같이 보고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이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단순히 거래량만 크다고 지지저항이 잘 맞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대금도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와야지만이 지지저항이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예요. 최근 이런 구간에서 나왔어요.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현대기아가 있지만 중소형 중에서는 이제 서현이와가 이렇게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일본이 장대 양봉이 났죠. 시장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는 주가 움직임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크게 터질 때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지지저항, 그렇죠? 결국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는 뜻인데, 이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는 것은 제가 짧게 봤잖아요. 일본 캔들 안에 이 하위 캔들의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걸 같이 볼게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일본 캔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캔들 안에 지지저항 잘 맞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 캔들이잖아요. 오늘요. 거래 이런 캔들이에요. 이 안에 하이 캔들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5분 봉상으로 보시면은 2만원이 중요한 라운드 픽이고 2만원을 돌파하죠. 그러면 2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이제 지지가 돼요. 2만원이. 그렇죠? 지지장 잘 맞죠? 돌파된 다음에 지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21,500원을 또 돌파해요. 이 주요한 매물대를 또 21,500원 돌파하죠. 돌파되고 나서는 이제 21,500원이 지지가 돼요.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일본 캔들 안에 그런 하위 캔들의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 캔들이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주가의 신뢰도가 있다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에 신뢰도가 있다는 건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일봉 안에서 봤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봐볼게요. 1년 단위 기준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걸 상위 캔들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겠죠? 고가죠? 그렇죠? 고가죠? 그리고 여기를 시초가로 볼게요. 제가 시가 약간 밀렸죠? 꼴이 나오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연봉 캔들이에요. 연봉 1년의 상위 캔들이에요. 1년간에. 그럼 이 상위 캔들 안에 이 상위 캔들은요. 이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커졌어요. 크게 보시면은요. 그럼 이 안에 지지저항이 역시나 잘 맞아요. 보시면은 돌파되죠? 지지되죠? 그리고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죠? 지지되죠? 이 전고점이 지지가 되죠?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는 지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요. 여기요. 그렇죠? 그럼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이제 지지가 되죠?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이에요. 돌파되고 나서.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터지죠? 여기 저항을 돌파하죠? 돌파되고 지지되고 나서요. 이제는 여기서 지지선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지지선이 이탈하고 나서 이제 여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왕국에는요 지지선이 이탈하고 나면 저항이 된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은요 이제 보시면 이 흐름들 있잖아요. 지지저항 선 걷잖아요. 이것들은요 비슷하게 이렇게 저항이 되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2만원이 보세요. 2만원 주요 구간을 보시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은요 2만원이 이제 이탈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저항이 되고 저항을 이번에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위 캔들의 큰 흐름을 1년 캔들로 보신다면요. 지지저항이 역시나 잘 맞아요. 이 안에 있는 하위 캔들이. 일본 하위 캔들이. 그 선으로 그어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하위 캔들의 흐름 있잖아요. 일본 캔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서 거래를 터지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2만원을 이제 돌파했으니까 이제 지지선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큰 상위 캔들 1년봉 캔들로 봤을 때는 일본 캔들 이 하위 캔들이요 지지저항이 잘 맞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 이제 1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다 살펴봤으니까 1원칙 오늘 배울 1원칙 결국엔 1원칙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볼게요. 지금 이 서현이화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죠? 그럼 주가는 움직여요. 위로 상승하잖아요. 주가는 상승한다.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상승하죠. 당연한 거겠죠.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는 상승한다. 이게 1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는 상승한다고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는 움직인다. 거래량이 커져야지 주가는 움직이는데 그 주가가 위로 움직일지 이렇게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이 커지면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이 원칙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당연한 거지만 한번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을 볼게요.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은 줄어든다. 거래량이 커지면 조정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정이 나올 땐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거래량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거래가 대금이 터져요. 터지고 전고점을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에서 조정은요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눌림목이라는 개념은요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한 차례 쉬어가고 좀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왜 조정이 나오냐, 눌림목이 나오냐면 이전에 있는 매물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났죠. 그러면요 이 매물대 안에 있는 그런 매수자들의 물량을 소화를 해요.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왜냐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면서 차익실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올리면 가장 베스트지만 주가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물량들을 좀 뭐라고 소화하고 이제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가게 되면 누가 던지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들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려면 눌림목이 필요해요. 눌림 이렇게 눌림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눌림 있잖아요. 이 고점이 전고점이 지지가 될 때 보통 여기서 거래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의미 있는 구간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은요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눌림목 매수의 그런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은 줄어든다. 지금 여기서 상승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만 여기서 보시면 추세가 깨지고 나서 하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똑같이 나오죠. 거래량이 커지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거래량 커지면서 급등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터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조정 이후에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경우가 이 상승 추세 속에서 많아요. 이 하향 추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요. 여기서 이제 추가 더 나간다면 아름다운 조정은 추세 파동 패턴까지 배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하나가. 이 아름다운 조정은요. 제가 눌림목으로 접근하기 좋은 조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고점 있잖아요. 의미 있는 고점, 박스권을요 첫 번째로 돌파하고 큰 거래대금으로.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커야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앞서 본 것처럼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으로 되는 구간이 있어요. 지지. 여기서 접근하기 좋다는 뜻이에요. 눌림목은. 이 정도 하나로만 체크하고 나중에 더 급등하면서 이 눌림목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방금 말했듯이 추세와 파동 패턴 그리고 재료 분석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접근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원칙 배웠죠? 이 원칙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 3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3번은요. 거래량이 크면 신뢰도가 증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신뢰도는 결국에 지지저항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지지저항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지 우리가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매물대 차트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의미 있는 그 지지저항의 그런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제가 의미 있는 선들을 다 그었어요. 앞서. 이제 요 정도만 봐볼게요. 요 정도만 제가 봐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의미 있는 전고점 돌파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전고점이 이제 지지로 되죠.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여기 찍죠.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이 전고점이 돌파되고 나선 지지가 되죠. 다시 한번 돌파되죠. 전고점을 뚫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이 전고점이 이제 지지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되죠.
그래서 이 돌파되는 이 의미 있는 저항대가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나서 이번에는 고점을 찍고 이탈해요. 그러면 이번에 지지선을 했던 것들이 돌파되고 나서 지지선을 했던 것들이 이탈되면 이제 저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향 추세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까지는 뒤에까지는 선을 긋지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해되실 수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의 그런 매물대를.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대를 보고 나서 제가 1년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는 건 10개로 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0개 구간에서 사람들의 여기서부터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단 라인들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은 데가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이라.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요. 왜냐면 여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이 이제 최근으로 따지면 이제 돌파되고 나서 이제 이 매물대로 가면 이 매물대는 지지 역할을 할 수 가능성이 크게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거래량 거래대금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걸 통해 지지저항 역할을 되는 그런 매물대 구간을 파악해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다시 이런 상승 흐름이 났잖아요. 아까 상위 캔들 아래 하이 캔들 일본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래량 거래대금은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구간들 매물대 구간들을 잘 파악해갖고 선으로 그어갖고 지지저항 역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상승 추세 속에서는 지지대를 잘 파악해서 늘림목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제 하향 추세 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추세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 역할을 파악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3원칙 거래량이 크면 신뢰도가 증가한다. 결국에는 신뢰도가 있다는 것은 지지저항의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 지지저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반적으로 시총 대비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일수록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지저항을 살펴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지금까지 지금 살펴본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요.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요. 그럼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주가 움직임 신뢰도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지지와 저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 잘 맞는다는 뜻이고 이런 지지 저항이 잘 맞는 종목일수록 우리가 지지 저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3가지를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